이 와중에 하나 좀 답답한 얘기가 있습니다. 사립유치원 개학 연기 투쟁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뭐 항복하고 있다는 얘기도 들리고 있고 실제로 아이들이 갈 데가 없어서 발을 동동 굴리고 있는 학부모도 있다고 합니다. 사상 초유의 유치원 휴업 사태 영상 보시고 이슈 따라잡기로 돌아오겠습니다. 한국유치원 총연합회 한유총이 밝힌 오늘 개학을 연기하는 유치원은 전국에 1,533곳입니다. 한유총의 주장대로라면 전체 사립유치원의 3분의 1 이상이 오늘 문을 열지 않는 겁니다. 한유총은 정부가 대화와 협상 없이 압박 수위만 높인 게 사태의 원인이라며 폐원 투쟁도 불사하겠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작금의 사태에 대한 모든 책임은 대화를 거부한 교육부에 있음을 다시 한번 명백히 밝힙니다. 계속 비열하게 불법적으로 우리를 탄압하면 우리는 준법 투쟁을 넘어 폐원 투쟁으로 나아갈 것을 검토하겠습니다. 교육부는 최대 600여 곳이 개학을 연기한 걸로 보인다며 한유총 주장이 사실과 다르다고 맞받았습니다. 특히 협상은 없다며 소극적으로 참여한 유치원까지 모두 강력 제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서울 등 수도권 교육감들은 내일까지 개학하지 않으면 고발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만일 한유총이 3월 4일까지도 불법 휴업을 강행하고 폐원도 불사하겠다는 위협을 지속한다면 민법 제38조에 의거해 한유총의 설립 허가 취소를 진행하겠습니다. 어젯밤 한유총 광주지회는 무기한 입학 연기를 전격 철회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정부는 오늘 오전부터 전국의 모든 사립유치원에 인력을 보내 개학 여부를 확인하는 한편 개학 연기로 등원하지 못한 아이들에 대해선 돌봄 기관으로 안내하기로 했습니다. 세상 돌아가는 소식 이슈 따라잡기 순서 돌아왔습니다. 이수희 변호사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뭐 다 각설하고 개학 연기, 그러니까 애들을 받지 않고 문을 안 여는 거에 동참한 유치원 수가 도대체 얼마가 되느냐가 달라도 너무 달라요. 그러니까 지금 교육부, 뭐 각 시도청의 교육감에서 그 교육청에서 추산한 거 하고, 그다음에 한유총에서 주장하는 그 숫자하고 차이가 상당히 많이 나는 나죠. 거죠. 일단 한유총 주장만 보면은 뭐 한 1,500곳? 그런데 그 정도까지는 아닌 것 같은데, 근데 거기에 이제 한유총에서의 근거는 우리한테 이제 그 개원을 연기한다라는 문자 발송을 학부모들에게 문자 발송한 것을 인증 사진으로 우리에게 보내줬다. 그래서 그걸 기준으로 했을 때 그렇게 뭐 1,000여 곳이 넘을 수 있다라는 거고, 또 교육청에서는 뭐 본인들이 이제 그 받은 거. 조사에서 받은 거는 뭐 지난 토요일에는 160몇 곳으로 얘기가 나왔다가 지금은 다시 또 300몇 곳으로 또 좀 늘었고. 늘었어요. 이거는 뭐 실제 오늘이 지나 봐야지 정말 참여한 그 뭐 연기를 한 유치원 숫자는 나올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월요일 됐고 이제 개학일은 된 거고 오늘 현장 나가서 이제 전수조사를 하니까 실제로 문 닫은 곳이 몇 곳인데는 이제 오후가 되면은 집계가 나오긴 하겠군요. 근데 뭐 그게 이제 뒤늦게 집계가 나온다는 게 의미가 있는 건 아니죠. 좋습니다. 좋습니다. 자, 그러면 어찌됐든 그 개학을 안 하고 버티는 유치원에서는 아이들이 갈 데가 없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지금 이제 부랴부랴 정부 교육부하고 그 지방교육청에서 그 돌봄 교실이라는 거, 그거를 이제 다른 국공립 유치원에서 좀 흡수를 해서 아이들을 좀 돌봐줬으면 좋겠다라는 걸 대안으로 냈는데 부모들이 출근은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 뭐 유치원을 늘 뭐 전업주부 아이들도 유치원에 갈 수 있는 거지만 뭐 전업주부의 경우는 좀 낫지만 이 일하는 직장을 나가야 되는 부모 입장에서는 굉장히 이제 당혹스러운 거죠. 그다음에 정부의 발표를 믿고 그래도 뭐 개원 연기가 그리 많지 않은가 보다라고 해서 좀 월차라 그래야 되나요? 뭐 그런 걸 내지 않은 학부모는 굉장히 당혹스러울 텐데 문제는 이제 돌봄 교실이 있다 하더라도 그 아이는 환경이 바뀌었을 때 또 적응을 잘하는 아이도 있지만 맞아요. 애들이 무슨 낯선 죄가 애들도 있어요. 있거든요. 뭐 여러 가지로 학부모들은 화가 날 수밖에 없는 상황. 그렇죠. 이게 저 집에서 기르는 반려견도
이게 환경이 바뀌어서 어디 딴 데다 맡기면은 안절부절하고서는 밥을 잘 안 먹고 그러는데 그쵸. 그 어린 아이들이 유치원 뭐 문 닫았다고 딴 데로 간다고 해결될 문제는 아닌 거예요. 자, 그런데 이제 핵심적으로 보면은 핵심 쟁점 뭐 시청자 여러분들 다 아실 테니까 그 말 많고 탈 많았던 그 국가 공인 회계 시스템 에듀파인 한유총은 받아들이겠다라고 오늘 광고도 크게 냈대요. 예, 저 메이저급 그 신문들에 저희는 이제 에듀파이는 수용을 한다. 예, 수용한다. 그런데 그럼 조건이 뭐예요? 그럼 에듀파인 수용하면은 문제 해결된 거 아닌가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지난 10월에 유치원에서 이제 회계에 뭐 이상한 데를 가가지고 돈을 썼더라. 명품도 사고 또 뭐 수박 사고. 한 통으로 뭐 원아들이 그냥 몇십 명의 원아들이 다 뭐 간식을 먹었다더라. 예, 뭐 이런 원비를 막 쌈짓돈처럼 써버렸더라. 예, 그런 이런 것이 얘기. 아주 공분을 샀죠. 예. 공분을 샀고 그래서 이 회계 처리를 좀 투명하게 해야 되고 네. 그리고 그런 원장들 책임자들을 처벌을 해야 되는데 기존 법에서는 아직 뭐 개정은 안 됐습니다만 개정되기 전에 법에서는 횡령죄로 형사처벌은 못하고 네. 다만 행정지도만 가능했던 거거든요. 그렇죠. 형사처벌이 현재 현행법상으로는 안 돼요. 예, 횡령죄가 어렵다라고 네. 해서 그래서 이제 그러면 그런 사람을 처벌도 안 하느냐라고 해서 법 개정이 지금 이제 대두가 됐고 그래서 지금 뭐 개정안이 올라 있는 상정이 돼 있는 지금 뭐 패스트 트랙이라고 해서 네. 국회에서 계류되고 있는 것은 횡령죄로 처벌할 수 있도록 그렇게 이제 변경을 했습니다. 근데 이거는 좀 그 사이에 복잡한 얘기가 있어요. 국가 뭐 누리과정에 이 학부모를 주는 것이 지원금이냐 보조금이냐 뭐 이런 예, 걸로 얘기가 됐지만 한데. 여하튼 처벌을 하는 게 맞지 않느냐라는 공감대는 얻은 것 같습니다. 아하, 예. 여론은 한유총은 이게 기본적으로 사유재산이라고 하는 시장 경제 논리에 위배돼서 이거는 위헌적 소지가 있다 그러니까 그런 법적 다툼은 차치하고라도 어찌 됐든 이 교비를 어떻게 투명하게 관리하느냐에 대한 이 쟁점은 국회에서 법으로 정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야 간에 이 논의가 전혀 안 되고 있는 거죠. 아니 지금 이제 그 패스트 트랙이라고 해서 올라가 있는 법 개정안은 300일 넘게 걸리잖아요. 그래봐야. 330일. 예, 330일. 예, 그 사이에 뭐 극적으로 타결을 하면 올릴 수는 있는 건데 그 지금 이제 그러니까 민주당 안이 있었고 박용진 의원 안이 뭐 그대로 된 건 아닌데 민주당 안이 있었고 자유한국당 안이 있었는데 절충안으로 나온 게 바른미래당에서 제출한 절충안으로 지금 이제 그 개정안이 올라 있습니다. 좋습니다. 예, 뭐 어떻게 여야가 협의가 되고 한유총과 이 정부가 어떻게 대화를 하는지를 좀 지켜보도록 하지만 어떤 경우가 됐든 아이들은 피해 보면 안 된다라는 점, 이 원칙은 좀 지켜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좀 드네요. 예, 그런데 지금 이제 너무 이렇게 강대강으로 부딪히면 중간에 새우등 터지는 거는 학부모. 예, 학부모와 아이들이니까. 그다음에 아이들이 좀 크면 모르겠는데 이 만 3세에서 그러니까 7세까지 아이들이잖아요. 그러니까 걔네 아이들이 이제 납득이 안 될 거 아니에요. 갑자기 왜 내가 유치원을 안 가고 엄마는 발을 동동 굴러야 되는지에 대해서. 맞아요. 예. 그래서 좀 강대강의 대결보다는 대화의 장이라도 한번 좀 여는 게 필요하지 않나 싶습니다. 신뢰가 안 된다면 이수희 변호사님은 유치원 나오셨습니까? 아, 저는 아닙니다. 그렇죠. 예, 저도 유치원을 안 다닌 세대인데. 저희 세대는 유치원 다닌다 그러면은 굉장히 부잣집, 금수저 출신이라 다니는 거죠. 저희 같은 출신들은 초등학교, 국민학교부터 다니는 거죠. 그러나 지금은 유치원이 필수 코스로 돼 있고 유치원 안 다니는 아이들이 없기 때문에 이제는 교육의 틀 안에서 이건 해결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정부가. 유아교육법이라서 아예 법에서도 그렇게 표명이 되어 있죠. 자, 뭐 하여튼 좀 지켜보도록 하죠. 이거 심각한 문제인데. 자, 이런 와중에 청와대 뭐 개각한다며요. 예, 이제 뭐 그럴 때가 됐죠. 때 됐나요? 그런데 이제 그 면면들이 지금 아마 나오고 있어요. 보도가 되고 있는데. 그거 보도 나오는 거 맞습니까? 청와대에서는 뭐 오보일 것 같다고 또 뭐 얘기를 하는데. 몇 분은 맞는 것 같아요. 예를 들자면. 몇 분은 뭐 박영선 의원. 박영선 의원이 입각한다는 거는 뭐 국회에서는 진짜 기정사실로 돼 있대요. 예, 우상호 의원 뭐 이런 분들. 그 두 분 같은 경우에는. 맞는 것 같습니다. 다만 이제 뭐 그 복수로 지금 거론되는 분들 중에는 이제 관료가 그대로 올라간다든가 뭐 그게 이제 중기부라든가 이런 경우에 관료가 올라가는지 아니면 중기부가 아니죠. 거기는 이제 그럼 현재 입각해 있는 장관들은 내년 총선용으로 다 이제 빠지는 거죠?
예,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럴 수밖에 지금 없죠. 지역구를 갖고 있는 국회의원들은 네. 1년 정도는 열심히 가서 지역을 해야죠. 관리를 예, 해야 예. 되기 때문에 예. 그래서 내년 총선 출마가 확실시 되는 의원 출신 장관들은 다들 나오는 것 같고 예. 그 개각 대상에 좀 재밌는 거는 수도권 특히 서울의 중진 의원들이 많이 하마평에 오른다는 거. 아니 그래서 제가 이제 그 다음에 드는 궁금증이 좋아요. 지금 기존에 있는 김부겸 장관이라든지 김현미 장관이라든지 총선 앞두고 지금 나와서 지역구 관리도 해야 되고 총선용 출마를 해야 되니까 이제 바뀌시는 거는 너무나 당연하고 본인들도 땡길 텐데. 예. 자, 들어가신다는 분 박영선 의원. 그 민주당의 그 좋은 지역구 우상호 의원. 자, 이거 이제 총선 출마 안 한다는 얘기입니까? 아니면 1년 뒤에 또 나온다는 얘기입니까? 지금 입각하는 의원들은 내년에 출마한다는 게 그게 어렵다고 상식이죠? 봐야죠. 그게 예, 그게 상식이죠? 상식이죠. 예. 그냥 거기에 이력서 하나 더 넣고 몇 개월 만에 나온다? 그거는 어려울 것 같은데. 어렵죠. 예. 뭐 무릎 쓰고 그렇다면 본인이 뭐 할 수는 있겠지만 그래서 저는 지금 입각하는 이 의원들의 경우에는 이 상징하는 게 네. 이게 뭐 당하고도 분명히 소통이 된 상황에서 얘기일 테니까 이 얘기는 그러면 수도권 그러니까 밭이 좋은 네. 민주당 입장에서는 아주 그 밭이 좋은 선거구에 있는 중진들은 대폭 물갈이가 있을 거다라는 그런 일종의 좀 전조로 그러네요. 받아들여도 될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이수희 변호사님이 조심스럽게 전망을 하셨지만 정치권의 그 이수는 민주당 여권 입장에서는 굉장히 판이 커지는 수예요. 민주당 텃밭이고 여기서 계속 민주당 중진 의원들을 입각을 시키면 그 자리는 비는 거고 그렇게 되면 내년 공천에서 오히려 민주당 여권이 대대적인 공천 물갈이가 가능한 전조 징세로 볼 수가 있다라는 점. 예, 그리고 또 하나는 친문들은 아니라 전통 친문 인사들은 아니라는 거죠. 박영선 의원, 뭐 우상호 의원, 진영 의원도 지금 얘기가 그러네요. 나오고 있고요. 예, 그래서 예. 좀 더 그 공천이 어쩌면 더 친정 체제가 될 수도 될 수도 있는데 있다. 그렇다 보면 자충수도 될 수 있다는 예. 생각이 들고요. 예. 그러면은 화면에 잠깐 보셨던 박영선 의원, 우상호 의원 이런 분들은 만약에 장관으로 입각을 한다면 그 다음 수순은 서울시장 출마 뭐 이런 식으로 가면은 본인들도 뭐 마다할 이유가 없네요. 예, 큰 그림 그린다면 큰 그림 괜찮은 거죠. 그린다면. 그런데 이해가 돼요. 박영선 의원이 지금 중기부 쪽에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그렇대요. 중기부 신문 장관으로 보니까. 예. 좀 섭섭할 수는 있을 것 같아요. 본인은 법무부 장관 법무부 희망했으니까. 장관을 하고 싶고 근데 그게 법무부 장관은 안 바꾼다라고 거의 지금 유임이라고 돼 있으니까. 근데 박상기 법무부 장관은 참 존재감이 없지 않았나요? 어찌 그런 됐든 면에서. 뭐 예. 법무부 장관 교체설은 현재로서 나오지 않으니까 중기부 장관설이 유력하긴 하군요. 예, 그럴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대사들도 많이 바꾼다며요. 이건 지금 뭘 의미합니까? 지금 이제 그 대외 공관장들도 지금 인사들이 있고 뭐 대폭적인 한번 인사가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지금 3년 차 들어가고 있으니까요. 그런데 지금 4강 외교가 지금 심각한 상황에서 네. 주중대사로 지금 장하성 정책실장이 예. 거론이 되고 이거는 거의 확실시 되는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예. 뭐 장하성 전 실장도 뭐 주중대사설 나오고 있고 뭐 이러는 거 보면 근데 지금 주중대사가 계속 정치인들이었죠. 네, 예전에 네. 지금 비서실장 하고 있는 그렇죠. 노영민 예. 의원이었고. 측근들이 가는 데죠. 예. 그런데 주중 대사를 좀 장하성 실장의 경우에는 경제통으로 그런데 또 네. 정책이 지금 최저임금 뭐 저기 소득 주도 성장의 경우에는 실패한 정책 지금 뭐 이렇게 말씀드려 죄송합니다만은 네. 예. 그런 면에서 주중 대사로 가는 거에 대해서는 아마 의문 좀 당에서도 하시는 분들이 꽤 있으실 것 당에서도 같아요. 뭐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만은 어찌 됐든 어디선가 하여튼 얘기가 나오니까 자꾸 언론에 이제 뭐 대대적으로 보도가 돼서 좀 여쭤보도록 했습니다. 자, 민주당은 오히려 이렇게 이 공천 물갈이까지 하는 큰 그림으로서의 개각 얘기가 지금 나오고 있는데 오히려 정작 이제 자유한국당 이제 황교안 체제 들어선 이후에 자유한국당은 이런 인선과 이런 거 좀 보면은 어떻게 되고 있는 겁니까? 지금 이제 자유한국당의 황교안 대표가 첫 인선이 사무총장. 예, 사무총장은 한선교. 예. 당에서 살림을 사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죠. 제일 먼저 뽑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아마 그 당대표 경선 때 이미 이제 염두에 뒀을 것 같은데 한선교 의원인데요. 네. 이분은 이제 원조 친박이라고 그러죠. 뭐 개인적으로 만나 뵈면은 합리적입니다. 그런데 지금 현 상황에 대한 인식은
좀 중도 쪽하고는 좀 거리가 있는 것 같아요. 네. 한석규 의원이. 그럼 그분이 사무총장으로 됐다는 거는 친박 색깔이 좀 강해지는 거 아니냐라는 생각을 하게 하는데 그런 메시지를 줄 수가 있다. 예. 정작 본인은 한성규 사무총장은 처음에는 친박 원조 친박이었지만 나중에는 좀 멀어졌기 때문에 나는 멀박이었다. 뭐 이렇게 주장하기는 합니다만은 근데 기본적으로 갖고 있는 생각은 예. 뭐 친박계 생각이라고 보면 네. 갖고 있는 이제 사고 탄핵이라든가 뭐 박 전 대통령에 대한 거는 네. 예. 그런데 지금 비서실장은 아직 그 뭐 얘기만 나오고 있는데 이헌승 부산 재선 의원입니다. 네. 여기는 김무성 대표의 보좌관 출신이에요. 보좌관 출신이고. 근데 김무성계라기보다는 네. 지금 뭐 2007년에 그 아주 그 MB와 박근혜 전 대통령의 치열했던 경선 때 또 박 전 대통령의 그 유세 쪽을 예. 담당했던 분이고 해서 이분도 뭐 굳이 색채를 따지자면 그러면 범친박계일 거고. 보야 될 것 같고요. 예, 예. 그런데 지금 이제 당직 인선은 됐습니다. 주요 뭐 무슨 위원회 이런 거 되게 네, 많거든요. 근데 보면은 거의가 친박계 의원들이에요. 네. 뭐 강석호 의원 정도 좀 보이고. 근데 대외협력위원장으로 이은재 의원, 중앙연수원장 정종섭 의원 이런 네. 분들은 비대위 때 좀 당협위원장으로서 아웃이 됐던 분들인데 네. 이분들을 다시 이런 위원장으로 맡긴다, 당직을 맡긴다는 얘기는 내년 경선 공천에서 어떤 그림을 그리는지에 대해서 단순하게 정리를 하면 현재 당직 인선만 놓고 봤을 때는 황교안 새 대표가 판을 새로 짠다보다는 기존에 있는 틀을 안정적으로 통합이라는 큰 주제 아래서 좀 이렇게 안정적으로 끌고 가려고 하는구나. 이런 메시지로 읽어도 될까요? 통합이면은 좀 비주류 또 파들이 들어왔어야 아하, 하는데 오히려? 그 부분은 좀 아쉽고요. 이제 그 한교안 대표가 갖고 있는 큰 숙제는 네. 김진태 의원과 그 김순례 의원의 윤리위 징계입니다. 윤리위. 예. 아, 그게 관심이구나. 또 자, 하나는 예. 이제 조혜진 전 의원과 같은 바른미래당에서 출신들의 의원들의 복당 신청. 복당 심사. 그래서 예. 어떻게 처리할 건지 두 포인트가 큰 것 같습니다. 자, 극우로 평가되고 있는 인사들을 어떻게 처리할 건가? 이 탈당을 했다 돌아오는 복당파들을 어떻게 통합할 것인가? 네. 더 궁금한 거 좀 하나 있는데 오세훈 후보하고는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식사 자리를 마련해서 한번 만났다 그러죠. 예, 두 그거는 뭘 분이. 의미합니까? 뭐 한교안 대표로서는 손을 내밀어야 되는 네. 대상인데 오세훈 그 전 시장의 경우에는 당 안에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러니까 예, 예. 당 안에서 존재감을 보이려면 쓴소리를 해야 되는데 그렇군요. 그랬다가는 또 정통 지지자들에게는 또 안 좋은 소리 들을 게 뻔하고요. 좀 그 스탠스를 세우는 게 쉽지 않아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자, 민주당과 한국당 상황까지 됐고 시간이 다 돼서 오늘 여기서 정리를 하고요. 내일은 좀 이렇게 그 대통령 지지도 하고 정당 지지도들 좀 이렇게 정리를 좀 해서 그거 좀 시청자 여러분한테 정리해서 좀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좀 의외의 결과가 좀 있었습니다. 그러게요. 예, 예. 이제 내일 것까지 좀 합쳐서 내일 한꺼번에 좀 같이 하시죠. 네, 그러시죠. 좋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십 변호사님.